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718 카이맨 GTS의 기본 오디오 사운드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카이맨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카오디오 튜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사운드를 얻을 것인지 지금부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오디오 사운드를 만들 때는 주문형입니다. 이 주문이라는 것은 내가 명확하게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은 이 스피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DSP 앰프를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어느 가격대로 할 것인지, 센터 스피커를 넣을 것인지, 우퍼를 넣을 것인지, 이런 데만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격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왜냐? 주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도 그 주문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나 어떤 부품이 아니고 어떤 사운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주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카오디오는 예전에는 카스테레오라고 했습니다. 자, 카스테레오. 스테레오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카스테레오. 자, 소리에는 모노 사운드와 스테레오와 서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오디오에서 요즘 차량에서 듣는 사운드는 대개 사실 모노도 아니고 스테레오도 아니고 서라운드도 아닌 아주 이상한 사운드입니다. 왜냐? 이 차량 내에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들, 그 다음에 뒷좌석의 동승자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순정 사운드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포르쉐 카이맨의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가 나오느냐? 첫 번째, 이 모노와 스테레오 서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운드가 모노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스테레오냐? 이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서라운드 기능이 있느냐? 이게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만든 것이 순정 사운드인데, 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소리가 여기에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리가 저기에서 들리게 되는 이유는 운전자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운전자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먼저 도달하게 돼서 원래 센터에서 나와야 되는 사운드가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 이 스피커가 여기에 있는 조석에 있는 스피커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상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음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LR 분리가 제대로 스테레오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L과 R을 동작시켜 보면은 L은 여기서 나오고 R은 여기에서 들립니다. R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테레오가 아니고 서라운드도 아니고 아주 기묘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시간 정렬을 제대로 해줄 DSP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DSP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스테레오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성과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명료한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음성과 사운드 스테이지라는 것은 같은 얘기인데, 이 대시보드 한가운데에 명료하게, 즉 사람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넓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튜닝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료한 사운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명료해지는 거죠. 이렇게 크게 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듣는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전체를 사운드 스테이지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은 명료한 사운드를 원한다. 그 얘기는 이 대시보드 한가운데서 사람 목소리가 제대로 또렷하게, 작고 또렷하게 음상이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문을 하면 소리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 주겠죠, 누군가가.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조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좋은 DSP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힘있는 사운드, 그 다음에 저음과 서브우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서브우퍼는 기본적으로 공간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포르쉐 718 같은 경우에는 이 앞도어 스피커가 8인치입니다. 8인치 우퍼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죠. 8인치 우퍼가 달려있는데 문제는 레벨은 높은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출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힘 있는 사운드를 만들려면 출력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출력을 올리는 것은 앰프입니다. 왜 출력이 올라가야 되느냐? 출력이 높으면 스피커를 쳐주는 힘이, 우리가 북을 세게 치면 북소리가 크게 나듯이 스피커를 쳐주는 힘이 높아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음압이 내 귀에 임팩트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사운드와 저음, 어느 정도의 저음을 만들려면은 출력이 높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DSP의 앰프가 출력이 가능하면 높은 것이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퀄라이저와 라우드 특성을 좀 맞춰주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의 귀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저음은 높고 중음은 적당하고 고음은 약간 높은 이런 성향이, 사람이 이 음량과 이 크기는, 높이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로 느낀다라는 것이 라우드 특성입니다. 이 라우드 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음의 주파수 음역대에 따라서 소리 크기가 달라도 내 귀는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의 귀의 특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저음은 높아야 되고 중음 대비 고음은 약간만 높아도 같은 크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 라우드 특성을 어느 정도 적용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난청으로 인해서 이 고음이 적게 들리는 사람과 이 저음이 안 들리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이퀄라이저 특성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라우드 특성이 반드시 옳고 이 중역대의 평탄도, 이퀄라이저라고 그러죠. 이 이퀄라이징이 평탄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소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람마다 귀가 성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퀄라이저와 라우드 특성은 내 귀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음을 들려줬는데 귀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날, 어떤 시간대에는 귀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튜닝 레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야에 이 특성을 맞추면 아침에는 귀가 아플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침에는 고음을 듣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고음을 들을 때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루 종일 시달렸기 때문에 귀가 조금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음을 잘 듣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아침에는 적당한 고음 레벨을 대부분이 선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튜닝하는 시간에 따라서 내 귀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튜닝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을 해서 튜닝해주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고음을 조금씩 올려갔을 때 거칠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 적절한 값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귀가 현재 좋다고, 이 사운드 이퀄라이저 커브가 현재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튜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퀄라이저와 라우드 특성에 대해서 이 포르쉐 718 카이맨에서는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시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따로 이따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포르쉐 718 카이맨을 가성비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순정 시스템을 알고 순정 신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면 이 저음 스피커는 이런 식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 중음과 트위터가 같은 채널인데 얘는 이런 식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음역대까지 이 미드레인지에서 되고 저음역대만 도어 스피커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음의 미드레인지와 이 고음의 트위터의 거리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의 앰프로 가동을 하는 멀티, 즉 바이앰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채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가 없으니까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서 음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컬을 또렷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뒤 스피커의 출력 레벨이 순정 상태가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순정 상태의 레벨이 높으니까 실제로 아까 설명드린 L은 여기서 들리고 R이 여기서 들리는 기묘한 사운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튜닝할 때는 이 차 종 자체가 뒷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4인치 뒤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무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스템을 이렇게 꾸며주는 게 제일 양호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 도어에 이게 8인치, 4인치, 1인치, 그 다음에 여기에 3인치 정도의 센터 스피커를 넣어주되 채널을 각각 채널로 하면은 7채널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 7채널 DSP나 8채널 DSP 아니면 뒤에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10채널 DSP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7이나 8채널짜리 DSP를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트위터와 미드를 분리하고 그래서 바이앰프를 해주고 우퍼의 출력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DSP는
8채널 또는 10채널 DSP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설계, 즉 시스템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시스템의 방향을 설정한다는데 제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트위터를 분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바이앰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튜닝을 여기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앞도어 스피커를 6.5인치로 교체하고 이 트위터까지 같이 이렇게 교체하는 튜닝. 자, 시스템을 보시면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한 채널이고 도어 8인치가 6인치로 되는데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면 이 미드레인지와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음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주려면 트위터와 이 미드레인지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시중에서 이 차량에 튜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를 교체해 줍니다. 가장 멍청한 튜닝입니다. 자, 이렇게 튜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샵의 이름만 또는 많이 장착한 이력만 보고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샵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세한 거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으면은 주문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카우디오 샵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대부분은 안 합니다. 왜? 유명한 샵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또는 많이 장착하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문을 제대로 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으니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시스템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트위터와 이 저음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체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하려면 DSP를 추가하고 이 트위터를 별도 채널, 바이앰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체해도 됩니다. 그런데 스피커만 트위터와 여기 6.5인치를 교체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튜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위터와 미드를 교체해라 라는 것입니다. 얘가 아니고 이 미드와 트위터를 교체하고 여기에 바이앰프를 해라, 멀티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가 이제 튜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튜닝을 시작하는데 여유가 되면 이 저음까지도, 저음 스피커까지도 교체를 해서 조금 더 단단한 저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여기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가 바로 센터 스피커입니다. 센터 스피커를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시켜주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운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DSP와 그 다음에 트위터, 미드,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의 튜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원이 좋아야 되는데 음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순정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부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할 때 카우디오샵에 일방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나 카우디오샵은 제가 단언컨대 돈이 많이 남는 것,
장착이 쉬운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가성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것을 싸게 판다라는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또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브랜드의 상품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그런 상품들은 전부 다 그런 카오디오 샵은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고 사모님한테 전화 왔다고 핑계대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거의 한 400만 원 돈을 쓰고도 스트레스를 같이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긴급 상황으로 그런 핑계를 대고 나오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품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부품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부품을 선택할 때의 요령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계, 생산, 판매를 같이 하는 회사.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까지 같이 하는 회사 제품을 골라야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 7, 80%의 제품들은 거의 설계도 없습니다. 외주 생산해서 자기가 판매합니다. 자,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특성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전통 몇 년이나 됐는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사업한다기보다는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물 건너 왔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접어둡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의심해야 되는 것이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바로 물 건너 왔다라는 브랜드나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고를 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고르면 된다. 자, 이것을 어떻게 찾을 거냐?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보면 됩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장실 간다고 잠깐 어떤 브랜드 소개시키면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의 정교함, 그 회사의 이력, 엔지니어들, 생산 설비, 생산 기술, 이 모든 것이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허접하게 대충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설계, 생산, 판매까지 하는 회사를 골라라. 그러면은 부품 선택에 실패는 절대 없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시중에서 팔고 있는 60% 정도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없는, 짝퉁이 아닌 가성비 없는 그냥 브랜드입니다. 대신 가격만 올려놓은 그런 브랜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품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품을 그럼 어떤 부품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튜닝한 차량은 여기에 제가 추천드린다면은 이 미드레인지에 포칼의 ES100K 정도면 충분합니다. 트위터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는 포칼의 KX3나 아니면 3KM 이 둘 중에 하나 쓰고, 이 정도 스피커면은 여러분은 중급 이상의 사운드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DSP는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DSP를 뭘 써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DSP를 가지고 튜닝을
조율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DSP는 일반적으로 시간 정렬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EQ가 이퀄라이저를 손댈 수 있고, 세 번째는 위상을 손댈 수 있고, 위상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80도로 뒤집는 이상, 하나는 뭐 대략 한 15도씩 이렇게 증감이 가능한 이런 것이 있고, 이 EQ 중에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의 기능에 따라서 성능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DSP의 차이는 바로 이 위상을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필터가 얼마나 정교한 다양한 필터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DSP는 헬릭스와 매치입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만큼의 성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 성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미 나왔지만 헬릭스나 매치 DSP와 포칼 스피커 정도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운드를 저라면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율 관련돼서 남아 있습니다. 조율을 잘 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를 하지 않는데, 사실 조율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모든 것을 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조율을 하려면 그 성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을 잘한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고급 엔지니어가 전문가급의 튜닝을 하려면은 전문가급이 만질 수 있는 성능의 부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조율을 잘 하려면은 첫 번째, 원신호 복원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순정신호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과 위상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과 위상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튜닝을 해도 70점을 넘지 않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튜닝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비싼 부품으로만 여러분들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왜냐? 70점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기준을 세워서 튜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준을 세워서 튜닝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DSP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을 세워서 뭔가를 신호를 보내서 얘가 되돌아왔을 때 이 기본 베이스가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이, 또는 EQ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면 모든 스피커에 대해서 기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동일하게 기준을 세워야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율을 하고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으면 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 튜닝을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절대 70점을 넘지 않는다. 절대 70점을 넘지 않습니다. 왜? 대충 튜닝했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튜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신호 복원이다. 원신호 복원을 해야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전 카오 오디오 같으면은 옥스가 있어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옥스에다 신호 넣고 받았으면 되니까. 여기다 오디오에다 신호를 넣기 때문에 그 신호 순서대로 스피커별로 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만들어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옥스가 없습니다.
신호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신호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인위적으로 신호를 넣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순정 신호가 이미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 바닥을 기준을 정하는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아무리 고가의 제품을 넣어도 여러분은 카우디오샵에 기부를 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원신호 복원도 하지 않는데 카우디오 튜닝을 의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자한테 대리 운전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크와 RT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튜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4마이크를 사용을 하죠. 기준은 3개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있고 귀가 있습니다. 자, 이 코가 여기에 있는데 이 코와 이쪽과 여기가 대개 한 15cm, 여기는 한 10cm, 10cm 정도 됩니다. 이 양쪽이 한 20cm 정도 되죠. 자, 이 위치에 따라서 소리는 다르게 들립니다. 물론 RTA로 마이크로 잡아도 파형이 다릅니다. 즉 그 얘기는 이 센터에다 코에다만 놓고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이쪽 귀와 위쪽 귀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여러 개 세워서 기준을 잡아서 마이크 간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4개를, 기본은 3개지만 4개를 써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밸런스 있는 튜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와 크로스오버와 RTA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 튜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튜닝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음 쪽에 크로스오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고음 쪽에 크로스오버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 부분의 신호는 실제로 귀에는 들리지만 RTA 상으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 이 2개 섞여서 그냥 여기에 이런 파형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 소리는 이 특성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상과 소리의 거칠기가 달라집니다. 위상이 달라지면서 이 EQ도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퀄라이저를, 이 필터를 쓸 때 어떤 필터를 쓰느냐, 어떤 기울기로 떨어지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퀄라이저와 위상과 명료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튜닝 전과 후.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도어의 8인치, 이게 8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것은 4인치와 트위터 1인치, 이 미드레인지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125Hz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8인치 도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125, 이 지금 크로스오버 대역 자체는 여기니까 거의 200Hz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미드레인지 스피커하고 트위터를 교체를 했더니 파형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순정이.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런 파형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대역 자체는 트위터이기 때문에 트위터 각도 때문에 물론 이 부분 올려주고 이 부분 올려줘서 지금 이런 특성 곡선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 부분은
트위터의 각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롤 오프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나치게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낮춰주고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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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주고 해서 이런 지금 특성 곡선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팁. 이 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딥을 해결하는 숙제가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율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건데, 이 전제 조건은 DSP의 성능이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제가 DSP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위상, 세 번째가 EQ,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위상, 이 위상과 EQ의 종류, 이것이 세밀하게 있는 것을 선택해야 이 부분의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퀄라이저, 이 RTA로 튜닝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저음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힘없이 느껴지는 것은 출력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이퀄라이저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별로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것은 바로 DSP가 고출력으로 저것을 밀어줬기 때문에 이 차이만 하더라도 이 사운드보다도 더 힘있게 들린다. 그래서 이 저음은 RTA로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청음을 통해서 튜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평탄도, 그 다음에 저음을 어떻게 높게 가져갈 것인지, 이 특성 커브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어떤 부분은 고음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오너는 저음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튜닝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특성 커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이 DSP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DSP의 성능, 그 다음에 조율의 능력에 따라서 이 파형이 어떻게 나올 건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의 성향에 맞는 라우드 특성, 즉 이퀄라이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이퀄라이저 특성은 없습니다. 이퀄라이저 특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우드 특성의 기본, 그러니까 등청 감곡산,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사람의 귀는 음량에 따라서 다른 크기가 같은 사운드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런 특성 커브죠. 저음은 높고 중음은 낮고 고음은 약간 높은 이런 특성 커브. 얘가 저음이 높고 고음은 약간 높고 중음은 기준이기 때문에, 자, 이런 특성이 반드시 좋을 거냐라는 것은 별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객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두 번째는 이 바로 저음, 이 저음의 이 높이는 차량 내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저음이 한 번만 오면 이 특성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차량은 길이가 5m도 안 됩니다. 실내로 보면은 3m 정도, 3m 정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파수 대역이 한 파장도 거치기도 전에 전부 다 유리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모아져서 들리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순정 사운드의 이퀄라이저 특성 커브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멍청한 튜닝이기 때문입니다. 출력이 낮기 때문에 이 레벨만 높은 거예요. 보이기에만. 하지만 이 소리는 힘없이 벙벙거리는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출력의 앰프를 달면 특성 커브를 이렇게만 만들어도 이 소리가 이 소리보다 더 힘있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출력과 이 실내에서의 이 파장, 앰프의 출력,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TA 파형만 보고 사운드를 만들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에 맞는 것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지 이것을 조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네 번째는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 SSRP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하다. 튜닝에 있어서는 이 부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부품이고 좋은 부품을 선택해야 되고 다섯 번째가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이고 바로 여섯 번째가 마이크와 RTA다 그런 뜻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을 내드리면 주문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소리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튜닝된 사운드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선명하고 출력 높으면 소리가 좋다라고 대부분이 아시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자 그래서 스테레오와 사운드 스테이지의 그 다음에 보컬의 명료도와 이 음상의 크고 작음 저음이 어느 정도 쳐주는지와 이퀄라이저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믿으면 사실 판단하기 어려우면 좋은 카우디오 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튜닝을 잘하는 곳을 가시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 제 설명만 들어도 주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잘 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귀를 자꾸 기르셔야 된다. 그리고 부품을 선택할 때는 여기에 많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 포르쉐 718에 방음을 했는데 고객님과 저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소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엔진 소음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평상시에 안 탄 차기 때문에 모르죠. 고객님이 아니 소음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방음하면 소음도 팍 줄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어 트림 쪽 말고 스피커 있는 쪽에 방음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소음 줄어듭니다. 자,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우디오 포르쉐 718 카이멘 GTS 카우디오 튜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잘 하시라라는 것이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자, 이상으로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희였습니다.